성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시러버 여러분, 안녕. 아, 순간 나 기억이 안 났어요. 안녕. 이렇게 심오면 안녕이 있냐? 성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조회해봤더니 제 채널에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신 분이 70%예요. 그럼 지금 빨리 구독하셔야겠네요. 네, 구독 꼭 구독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되고. 그러면 알람도 뜨니까. 알람 네.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이빙 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비인후과 편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라고 지금 거짓말을 댓글부터가 반응이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진짜. 아유. 그중에 베스트 댓글은 막 한산이가 소설만 잘 쓰는 줄 알았더니 명이다 막. 이건 편집될 것 같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내과 편입니다. 네. 네, 우리 우창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이빙 완전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짜 뭐죠? 되게 높은 자격증이잖아요. 그때 막 우리한테 엄청 자랑했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되게 거. 오래 배우셨다고 그냥 들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있어야 되는 그런 거. 다이빙을 해보신 분이라서 오늘 네, 뭔가 네, 네. 우창훈 쌤이랑 얘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이빙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위험하지 않아요? 맞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 무서움이 물에 대한 무서움도 있는데 뭔가 다이빙 하면은 감압병, 폐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네, 이런 네, 것 네, 때문에 네. 또 두려워하거든요. 폐과팽창이랑 네, 폐가팽창. 감압병 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쉽고 재밌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데?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폐과팽창 이러면은 우리 폐는 풍선 같은 거거든요. 좀 신기한 게 대롱 같은 거가 달려 있고요. 네. 그 아래 아주 조그만한 폐포라는 조그만한 공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숨은 이 작은 풍선으로 쉬는 거거든요. 밖에서 숨을 쉴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물속 깊이 들어가면은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너무 급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폐포 안에 만약에 공기가 갇혀 있다면은 정말 애는 정말 조그만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해가지고 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얘네가. 되게 무서운 말을 되게 밝게 하시네요. 뻥 터지는 거예요. 스위트하게 하시는데 나는 무슨 사탕 주는 줄 알았어. 만약에 조그만한 풍선에 매달려 있는 빨대가 계속 구멍이 열려 있으면은 네. 당연히 안 터지겠죠. 네네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숨을 참고 빨대를 딱 막고 올라오면은 이게 부풀면서 터지는 거예요. 올라올 때 숨을 참으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아마 다이빙 할 때 얕고 빠르게 쉬라고 가르쳐 주지 않나요, 강사님? 아니요. 어떻게 오픈워터라서 어떡해. 저는 이렇게 거의 바다 밖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다이빙의 제일 원칙은 호흡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쵸. 네, 호흡을 맞아요, 멈추지 맞아요. 않고 길고 천천히 숨을 길고 쉬는 게 천천히? 뭔가 마음의 완전 안정도 오고 반대네요. 호흡량을 유지할 수 있기 저도 때문에 오픈워터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년 전이어가지고요. 오래되셨네. 왜냐면은 그 숨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야 이게 뚜껑이 열려 있군요. 이 빨대를 막고 올라오면 터지는 건데 터지지.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네. 숨을 계속 쉰다면 사실 이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무서워서 숨을 참고 빨리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막 상해에 대해서 얘기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네. 기압이 세지기 때문에 기체가 맞아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속도를 천천히 유지를 하면서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뿡 올라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사님들 말 안 듣고 뭔가 좀 이렇게 하실 때 빠르고 얕게 막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빠르고 얕게 쉬면 네. 깊숙하게 안 들어와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데드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숨을 쉬면은 가호흡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과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면은 손발 저리고 약간 의식이 아찔해지고 되게 그러니까 아까 그걸 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헷갈렸죠, 뭐.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요. 성현씨 필름. 감압병이라는 게 사실 뭐 다이빙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감압병의 증상이랑 그리고 또 감압병 걸리면은 왜 산소 챔버라는 데 들어가서 막 산소를 쐬고 막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하고 저도 가보진 못했거든요. 관련된 경험담 있으시면. 잠수병을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그런 그쪽 병원들, 그리고 저희 쪽에도 이제 고압 센서 탱크가 있긴 한데 잠수병
감압병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조직 같은 데 산소를 실제로 많이 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기는 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혹시 뭐 가스 중독 같은 거 계신 분들도 또 그런 그렇게 분들도 쓰잖아요. 있고 그렇죠? 이제 뭐 다리 같은 데 혈관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바깥에서 산소를 많이 주면 조금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전신이 다 들어가는 통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아 그럼 막 뭐가 나와요? 에어컨처럼? 들어가 본 적은 저도 없는데요. 보기만 했어요. 네네. 환자분한테 물어볼게요 다음에. 아, 약간 태닝 기계 눕듯이 그런 통에 그냥 들어가는 예, 그 건가? 통에서 그냥 주무시는 예,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 맨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엄청 큰 곳도 있다고 들었고 아, 네. 개인별로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감압병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산소랑 질소가 섞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밖에 압력이 높으니까 질소가 우리 몸에 녹아 들어와요. 숨을 쉬면은. 근데 질소는 사실 매우 안정된 기체여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애가 뭐 쓰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깊은 곳에 있다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시면은 내가 질소를 이제 바깥으로 뱉기 전에 질소가 내 몸 안에서 기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1800년도인가 그때 어떤 식으로 처음 발견이 되냐면은 뱀을 고압 챔버에 넣었다가 네. 이거를 감압 챔버에 넣어놨더니 눈 쪽에서 기포가 생기는 걸 처음 아니 왜 그런 짓을 했대요? 감압병이라는 것에 의심은 했는데 이게 네. 정확히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뱀을? 글쎄 왜 하필 뱀한테 했는지 잘 뱀. 원인은 간단해요. 이게 압력 차가 내가 충분히 질소를 뱉어내기 전에 압력이 너무 빨리 감소하면은 그게 내 몸 안에서 그냥 기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조금이면은 이제 뭐 피부나 뭐 근육통, 피부에 뭐 반점, 간지러움 이 정도 증상인데 30m 이상 깊게 있다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은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강사님의 말을 잘 듣고 그렇죠. 그 상승 속도를 꼭 지키면서 올라와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수심에 있는지를 아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라는 걸 차고 있어야 되고 얘가 올라갈 때 속도가 빨라지면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알람이 막 삑삑 울리면서 그거 되게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반드시 컴퓨터는 1인 1개를 꼭 착용하시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저체온증 얘기해볼까요? 제가 저체온증에 대해서 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6도 정도만 돼도 저는 드라이 슈트라고 해서 여러분 신기하시겠지만 물이 아예 안 들어오는 슈트가 있어요. 안에 막 스키장 가서나 껴입을 것 같은 그런 두꺼운 내피를 입고 그 위에 드라이 슈트를 입는 거예요. 그거 엄청 막 엄청 이렇게 되는데요? 엄청 두꺼워지니까 안 가라앉으니까 그 웨이트라는 납덩이도 더 많이 차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슈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바다는 찬물 바다예요. 안 그래도 차가운데 겨울쯤 되면 막 동해는 2도에서 4도까지도 내려가거든요. 진짜 차가운데요? 반드시 드라이 약간 추웠어, 슈트를 방금.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찬물 냉탕이 보통 18도 정도잖아요. 근데 4도면은 진짜 추운 온도인데 일부 남성 다이버 분들이 드라이 슈트 말고 그냥 왜 슈트를 입으시고 나는 하나도 안 추워 막 이러면서 안 춥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 그렇지만 막 입술이 막 파래지고 그러신 거 아니야? 아 추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정말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추울 수도 있는가? 저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뭘 보고 거짓말인 줄 알 수 있을까? 추웠다는 거를. 오한이죠, 오한. 오한. 네, 오한이 있다면은 그건 다이빙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이렇게 각 잡으면서 막 떨리는 걸 참고 막 이러면은 뭐 어디 색깔이 변하고 이런 건 없나요? 당연히 입술 색깔이 변하거나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물이 닿으면은 온도의 전달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 20배 있으면 더 빠르게 체온을 뺏겨요. 네. 개인마다 자기 체온을 지키는 건 좀 다르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피하 지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에 열을 보존하는 것과 네. 근육이 많아서 열을 내는 기전 이 두 가지 기전으로 보통 자기 체온을 유지를 해요. 근데 뭐 아무리 건장한 남자든 혹은 뭐 작은 여자분이든 중심 체온이라는 게 우리 36.5도 네. 정도가 유지되는데 그게 35도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떨림, 오한, 그게 보상작용을 하는 거죠? 몸에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올리려고. 오한 이런 게 생기고 더 지나면 오한이 없어져요. 오히려 물속에서 더 춥게 되면은 이제 왜냐면 근육 기능이 좀 소실되기 시작.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더 떨어져야 우리 의식 같은 게 흐려지고 이런 게 생기긴 하는데 이게 물속에서 왜 이게 위험하냐면은
되면 근육 기능이 떨어져서 익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추워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가라앉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한 같은 게 생기기 전에 추위를 느낀다면은 나오는 게 안전하다. 오한 생기면 더더욱 위험한 거네요. 빨리 올라와야겠네요. 오한이 이게 떨림이 있다면은 이제 나와서 체온을 다시 좀 올리고 이제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체온을 올리고 하는 게 안전한 거죠. 선생님 생각에도 아무리 건장하고 근육량 많은 이런 남자도 4도의 바다에서 물이 계속 통하고 있는데 안 춥다는 건 좀 거짓말 같아요. 아, 그거 아니죠. 그런 분들이 많나요? 생각보다? 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저 막 안 된다고. 아니, 위험하다고 무슨 하는데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남성성을 상징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 되게 위험하다는 걸 꼭 위험할 말씀드리고 것 같아요. 싶었는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찬물바다에서 겨울에 다이빙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드라이슈트 스페셜티 과정을 꼭 들으시고 아, 그런 가정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네, 드라이슈트를 꼭 착용하시고 찬물 다이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CPLM. 지금 몇 분 됐죠? 21분. 그렇게 말로 했어요? 저거 9분 남았네. 9분 안에 할 수 있죠? 내과 선생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 표시된 거 봤어요, 아까? 쉽고 재밌게. 그 지금 드라이슈트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여쭤보고 싶은데 드라이슈트가 제가 물이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안 통하느냐? 여기 목이랑 손목이 실리콘 혹은 라텍스 소재로 딱 붙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발은 애기들 우주복처럼 신발이 아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넣고 손을 낀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게 너무 쫄리면은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이 붓고 빨개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드라이슈트 혹은 이제 후드를 썼을 때 목이 너무 쪼이면 경동맥 반사를 조심하라. 그게 뭔지 너무 낯선 단어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그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이 경정맥이라고 네. 머리에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게 막혀가지고 왜냐면 동맥은 힘이 세가지고 피가 가기는 가는데 정맥은 눌리면은 피가 못 들어오니까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붓는 거죠.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좋나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제 경동맥 반사는 그거랑 좀 다른 건데요. 네. 경동맥 반사는 여기 동맥 분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몸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천천히 뛰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이런 신경을 이제 좀 조절해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세게 누르면은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 우리 심장을 좀 늦게 뛰게 하고 혈관을 열리게 하는 그런 애가 자극이 돼요. 그 반대는 좀 눌리게 되고 그러면은 피가 이제 우리 몸이 혈관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피가 갑자기 하지로 좀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좀 천천히 뛰게 되고요. 억제 신호를 해서 그러면은 머리로 순간적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아찔하고 기절하시는 분들이 눈앞이 있어요. 까매지면서 넘어갈 네.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눈앞이 까매졌나요? 하얘졌나요? 물어보면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절하시는 분들이 아, 있어요. 까매지는 거랑 하얘지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 두 개는 비슷한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 까매지거나 하얘지는 이게 약간 개그 포인트였나요?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기절하는 게 있고 되게 그런 게 있는데. 빨개지거나 노래지진 않는다. 네, 뭐 색깔. 까매지거나 하얘진다. 색깔의 변화는 없다. 재밌다. 네, 재밌다.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막 그 심장 빨리 뛰는 병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 누르기도 해요. 네, 부정맥 있으면 거기 꾹 누르면 느려져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성현 CPLM. 바다에 가면 네네네. 해파리에 쏘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도 많이 쏘였어요. 아, 진짜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여행 갔다 왔는데 그냥 필리핀에서 그 물 이렇게만 하고 하는 스노클링. 스노클링. 스노클링 하다가 예. 지금 무슨 댄스지? 막 이렇게 막. 네. 스노클링 하다 많이 쏘였어요. 해파리한테. 아. 네. 그래서 반드시 스노클링 하시는 분도 래시가드라도 긴팔 긴 바지를 입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이빙 할 땐 반드시 슈트가 좋은데 근데 저도 장갑까지 다 끼는데도 후드도 다 쓰고 마스크 꼈는데 꼭 이런 데를 물어요. 아, 진짜 아프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피부.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투덕투덕 따닥따닥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해파리를 쏘였을 때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좀 독성 있는 해파리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해파리마다 좀 달라요. 물론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먼저 해수로 잘 씻어내고 플라스틱이나 뭐 카드 이런 걸로 붙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손으로 만지지 않고 제거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해파리에 따라서 식초를 뿌리는 게 도움이 되는 애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독성이 더 나오지 않게. 근데 어떤 애들은 만약에 조금 남아있다면은 식초를 부었을 때 더 이게 안에서 그 독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로컬마다 그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아, 거기에 주로 나오는 해파리. 주로 나온 해파리에 따라서 뭐 식초나 혹은 다른 뭐 2차적인 약재를 바르는 건 달라지니까 그렇게 제거한 다음에는 아프고 이런 거는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하면 좀 나아진다고 해요.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 군의관 때 곰분 조종사들 바다에 던져놓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해파리에 많이 물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혹시 어느 과예요? 그래서 저 이비인후과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야, 이비인후과 다들 알아서 조심하자. 막 자, 조심하자. 제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식초를 좀 가져간다거나 뭐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거는 그 해파리 종류마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말씀 중에 되게 귀한 말씀이 나온 게 다이빙 가면은 그 현지마다 다 다르잖아요, 바다가. 근데 다이빙 많이 해봤다고 해서 로컬 샵의 말을 되게 잘 따라야 되는데 내가 다 할 줄 알아.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컬 가이드의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네. 한번 조사를 쫙 해서 실어버들한테 그걸 한번 전 세계 바다를 해파리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해파리 10종! 와우, 뭐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는데. VS도 하고 막 이 해파리 저 해파리 해가지고 누가 독성이 센지 가장 위험한 해파리. 가장 위험한 녀석은 해파리 월드컵처럼 이렇게. 성현 CPLM. 질소마취에 대해서도 영화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써요.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질소마취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실제로 질소마취를 경험했다는 다이버들도 있고 나는 그게 전혀 모른다는 다이버들도 있는데 저희가 배우기로는 보통 30m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질소마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약간 좀 알코올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알딸딸함? 내가 몸이 둔해졌다는데 뭐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서 내가 마취에 걸렸구나 라는 느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질소마취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고 증상이 어떤 건지. 사실은 질소가 아니라 다른 기체들에 의해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기체마취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안 생기는 거는 헬륨이 좀 잘 안 생겨요. 왜냐면 헬륨은 매우 안정된 기체여가지고 좀 덜 생기는 거고요. 그 질소 기체가 사실 우리 몸에 딱 들어와도 얘네가 쓰진 않는데 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30m 이상의 깊이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이런 질소 같은 게 세포의 막에 녹아요. 세포막은 기름으로 돼 있거든요. 기름기가 있는데 특히 그래서 기름기에 잘 녹는 그런 기체들이 이런 증상을 잘 일으키는데 머리 쪽에 있는 뇌세포나 이런 뇌신경 세포들에 녹아 들어가면서 뇌 신호 전달 물질들을 좀 교란하거나 신경이 약간 전달되는 거를 좀 떨어뜨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사실 10m 이상이 되면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맥주 한 모금 마셨다고 내가 취하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질소라는 게 당연히 녹아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아주 미비해서 증상을 거의 안 일으키는데 30m 이상이 되면은 이게 좀 그 녹아 들어간 양이 좀 더 많아지니까 좀 그때부터 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야기하신 대로 약간 처음에는 술 취한 듯한 증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든지 약간 좀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횡설수설한다든지 근데 그걸 자기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많은 질소가 세포들에 더 녹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50m 이상 될 때부터는 이런 환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금 제가 헛것이 보일 수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저는 질소마취 비슷한 경험을 딱 한 번 했는데 네. 한 15m 정도였는데 제가 같이 다이빙을 안 하던 낯선 버디들이랑 갔고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데 몸이 좀 둔해지고 취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되게 오색 찬란한 물고기가 와서 마스크를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이빙 경험이 적지가 않은데 그렇게 생긴 물고기를 본 적이 없는 애가 그게 15m대. 네, 그래서 질소마취가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제가 약간 상승하면서 딱 깼거든요. 전날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은 질소마취가 더 심해지긴 하지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7년째인데 다이빙 한 지 그 중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긴 해요. 10m 이상부터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뭐 아예 없던 물고기를 본 건 아니고 뭔가 그냥 물고기가 있었는데 색깔이. 그걸 좀 더 다른 색깔로 그럴 수도 뭐 있겠죠. 정확히는 잘은 나만의 추억으로 남는 걸로. 네.
그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마취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 그랬어요. 실러버 여러분, 오늘 다이빙 의학 두 번째 편 내과 편 함께 했는데 어땠나요? 정말 재미있었죠? 네, 혹시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찾아볼 수가 있어서 해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외 뭐 케이스나 논문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정말 이거 궁금한데 그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러시면은 송영 강사님한테 물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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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ppens every time.